자, 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부장입니다. 어제가 절기상 춘분이었습니다. 예, 따뜻한 봄의 기운이 세상에 피어나듯 학부모님 가정에도 이 기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입시설명회는 1부는 대입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로 주제를 잡았고 2부는 1, 2학년 학생들이 알아야 할 중요 내용을 구성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의 강사는 서진엽 회원으로 활동하시고 최근 3년간 3학년 담임교사를 맡아 현재 진학지도 감각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진로진학부 기획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 2학년 학생들의 성장을 기대하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진로진학부 기획교입니다. 네. 자, 작년에 3학년 학급 담임을 맡으셨는데요. 작년 대입 전형에서 느낀 점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해는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치른 첫 해였는데요. 그래서 국어 과목에서는 언어 매체와 그리고 합법과 작문,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작용해서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 자연계열 학생들이 경영대학과 같은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그 사례가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의학계열, 약학계열의 모집 인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자연계열의 상위권 학생들의 지각 변동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수시에서는 지역균형 그 전형이 신설되는 학교들이 많아서 교과 전형의 인원이 확대됐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입시와 대동소이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기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서 지난해 대입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특징을 잘 파악해서 학부모님께서 적절한 대응책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오늘 입시 설명회의 주 목적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입시 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례는 두 번째로는 대입 전형의 기본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3, 2024 대입의 주요 변화 및 특징을 보시겠고, 네 번째로는 1, 2학년과 관련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의 수시 합격 전형을 보시면 이제 종합 전형의 45%, 교과 38%, 논술 11%, 실기 6% 순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우리 아이가 아니면 제가 이 정도의 등급으로 어느 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열에 내신 또는 수능이 1, 2, 3, 4등급이었을 때 대략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로 나뉘는데 이제 상위권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서울대, 연구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걸 거고, 그리고 이제 중상위권이라고 하면은 서영고, 서성한까지 얘기를 할 거고, 뭐 중경외시, 이제 건동홍숙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건 아주 크게 잡은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제 요 세로축이 이제 내신 등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모의고사가 우수한 경우, 부족한 경우, 또 거기 내에서도 학생부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와 부족한 경우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시간 내에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이거는 추후에 자료로 다 업로드 시켜 놓을 거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로 안에 추라고 돼 있는 건 추천 전형을 의미하고 그리고 가로 안에 종이라고 돼 있는 건 종합 전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수능 모의고사가 우수한데 서류가 좀 부족하다라는 경우에는 내신에 비해서 수능이 잘 나오는 편이니까 정시 또는 논술 전형에 지원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오는데
학생부도 잘 갖춰져 있지 않다. 근데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저 전형을 맞출 수 있는,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교과 전형에 넣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빈칸이 있죠. 여기가 참 고민이 많은 학생들입니다.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학생 기록부도 어느 정도 갖춰놓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어느 정도 보는 학생들은 정시에 줄을 둘 것인가, 수시에 줄을 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은 1, 2학년 지금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거고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내신을 잘 대비를 하시고 학생부도 잘 갖추고 그리고 최후로는 정시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까지도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입 전형의 기본 사항을 보실 텐데요. 일단 시기에 따라 9월, 12월, 2월에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때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 때는 가군, 나군, 다군 한 해씩 해서 3개의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 모집은 정시 모집에서 가나다군 다 떨어진 경우와 합격은 했지만 등록하긴 싫다,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정시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런 인원 추가 모집을 할 때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6회와 3회라는 지원 횟수에 구애를 받지 않는 이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들에 더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학교들에는 우리 공릉도에 가까운 육군사관학교라던가 공사, 회사, 경찰대학, 그리고 과학기술대학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리고 한예종, 그리고 이제 전문대, 그리고 산업대 등에는 이제 그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로 더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3-24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변화가 있었고 올해는 거기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지만 거의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2가 볼 24학년도 대입에서는 눈여겨볼 변화로서 학생부의 일부 항목이 축소되는 점과 그리고 학종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소서가 폐지됨으로써 학생부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거죠. 다음은 학령 인구의 변화를 보실 텐데요. 현재 지금 대학교 1학년에 진학한 학생들보다 고3 학생들은 4,904명이 지금 더 줄어듭니다. 이 숫자가 와 닿으시나요? 4,900명이라고 하면 전국에 의치한 그 대학들의 모집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면은 인구 절감이 더욱 실감나죠. 34,054명이 줍니다. 이 34,000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스카이 대학, 서영고, 서성한 이대까지 그 전체 모집 인원을 합한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그래서 이렇게 학령 인구가 주는데 그 모집 인원은 그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의 영향으로서 상위권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서도 기존의 입학 합격 컷보다 조금 낮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고3 학생들 보시면 학생 수가 44만 7,233명인데 지금 대학 모집 인원은 54만 명이 넘습니다. 이 얘기는 대학을 가고자만 하면은 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수도권, 이왕이면 서울권 내서도 이제 좋은 대학들에 입학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요대를 서울에 있는 주요대 15개 학교를 보시면은 전형에서 보시면 수시에서 58.11% 그리고 정시에서 41.88%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수시에서 모든 대학이 다 모집 인원만큼을 다 뽑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수시에서 몇 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6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6회에서 중복 합격하는 사례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충원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생겨서 그 인원들이 정시로 이월이 됩니다.
그게 매년 평균적으로 6.8%가 생기고 그러면 지금 58.12%에서 6.8%가 정시 인원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서울의 주요권 대학에서는 주요 대학에서는 수시와 정시가 거의 50대 50, 5대 5로 큰 비율로 지금 정시 인원이 뽑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기록부의 기재 변화가 있는데 해가 갈수록 기재되는 반영이 되는 항목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1, 고2 학생들은 영재발명 교육 실적과 자율동아리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 그리고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이 미반영됩니다.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줄은 만큼 남은 항목들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겠죠. 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 교과활동 그리고 종합의견과 자율활동입니다. 교과활동이라 하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보인 그런 활동 그리고 역량, 그런 발전 사항들이 기록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종합의견,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학급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 기록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의견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쓰는 학생의 추천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입전형의 유형별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대입전형에는 정시와 수시로 나뉘는데 그 수시에는 교과전형,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전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교과전형을 보시면은 대학별로 반영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70%의 그 교과 전형이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그 내신 좋은 학생들이 많이 넣기 때문에 그만큼 중복 합격도 많고 충원율도 높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교과 전형의 특징으로는 이제 인원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 고교별 추천 인원이 확대됐다는 점과 그리고 일부 대학의 최저 그 기준이 완화된 학교도 있고 강화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에 따라서 같은 등급이어도 이제 유불리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종에서 쓰는 정성평가, 교과평가가 도입된 부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뽑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학생들을 빨리 편하게 빨리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과 수능 최저 학력을 보시면은 지금 학생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교과 성적 정량 평가가 되는 부분이고 서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정성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되는 과목들도 보시면 모든 전 과목을 보는 데도 있고 일부 과목을 또 상위 과목을 뽑아서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을 보실 텐데 일단 그 과목에는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나뉩니다. 저는 수학교사여서 수학을 예로 들면은 고1 때 공통 과목인 수학을 듣고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수원수투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는 실용수학, 경제수학, 그리고 기하, 그리고 수학 과제탐구라는 과목 중에서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진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제로 나오는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가 돼서 80점 이상이면 A, 60점 이상이면 B, 그다음에 60점 미만이면 C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교과전에서 어떻게 반영할 거냐, 미반영하는 학교들이 지금 56.7%이고요. 이제 성취도에 따른 환산 점수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A는 1등급, B 2등급, 그다음에 C는 3등급 식으로 환산하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A1, B2, 그다음에 C 4등급 식으로 반영을 합니다. 성취도별로 비율 반영하는 학교는 고대 서강대가 있는데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 정성평가 학종처럼 보는 학교들이 건대, 성대가 있습니다. 고려대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물리 과목이 90점 받아서 지금 A를 받았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A는 일단 1을 깝니다. 1에다가 더하기 지금 A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32.4죠. 그러면 100분의 32.4를 해서 0.31을 더한 1.32 등급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이 75점을 받아서 60에서 80 사이죠. B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A면 1을 더했잖아요. 이때는 B에 앞서 A에 받은 비율이 지금 32.4니까 그걸 9등급제로 가서 9등급제에서 지금 32.4%면 4등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4에다가 더합니다. 뭘 더하냐면 B등급이잖아요. A하고 B하고 누적한 그 퍼센테이지인 63.3이죠. 그럼 100분의 63.3에서 0.63을 더해서 4.63 등급이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A, B는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61점부터 79점의 학생들은 4.63 등급으로 환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80점 이상 A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진로 과목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균형 추천 기준 및 모집 인원이 있는데요. 이건 매년 또 바뀌기도 하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학교별로 이렇게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원이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추천 전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없는 학교도 몇 개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형 방법은 교과 100, 성적이 100%다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라고 하면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 보는 학교, 출결을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정성평가의 방법으로는 이제 세특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거는 성균관대가 이제 공통과목,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 성적으로 그 정량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에 한해서는 이제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정성 평가로 하게 됩니다. 이 수월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어려운 과목을 들었고 그 결과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를 보겠다는 거고요. 학업 충실성은 세특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수업에 충실했는가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균형 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겠죠. 그래야 내신이 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린 데가 70% 정도이니까 그거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로 전형 방법이 달랐죠. 그래서 목표 대학을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설정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종합 전형처럼 교과 전형에도 지금 서류평가, 면접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행해서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종 전형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이제 학생부에 기반한 평가를 할 거고 이건 평가자의 입장에서 이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다단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기반으로 정성 종합 평가를 하고 최근에는 기재될 수 있는 학생부 기재될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들면서 교과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1단계 서류를 통해서 3, 4, 5배수 정도로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부를 가리는 단계별 전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일단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면접을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점수, 면접 점수를 일간 합산해가지고 합부를 가리는 전형이 있고 그냥 서류만으로 학생부만으로 합부를 가리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종 평가 요소들인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대학별로는 어떤 역량을 중요시하는지 비율이 다르니까 학생들이 강점을 갖는 역량을 높은 비율로 평가하는 대학에 초점을 둬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학종 전형의 특징으로는 비율은 다소 감소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모집 인원, 다른 전형들의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얘기고 절대적인 숫자는 증가를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45.5%, 비수도권에서는 22.8%로 교과 전형과 반대인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학종 전형으로 뽑는 걸 이제 좋아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원화해서 뽑고, 그다음에 상위권 일부 대학은 최저 전형을 적용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최저가 없는데 학종에서는 서연고,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이화여대, 그다음에 저기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소서를 이번에 폐지하는 대학들이 증가하는데 2학년부터는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마다 이제 서류형과 그리고 면접형을 이원화 시켜가지고 보는 대학들이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 전형이 걸린 이제 5개 학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접 유형별로도 대학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서류 기반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고 제시문 기반으로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라는 거는 학생부의 어떤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시간에 너가 어떤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니? 기억나는 내용을 얘기해봐라. 또는 뭐 동아리에서 너는 무슨 역할을 했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했는지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 얼만큼 깊이 공부했는지 그 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죠. 3학년 면접 지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본인이 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1, 2년 전의 상황이다 보니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할 텐데 그때 본인이 했었던 것들을 포트폴리오를 잘 모아놔서 그때까지 기억을 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까먹었을 때 그때 면접 준비를 할 때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모아놔야 되겠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요, 제시문을 통해서 거기서 개념이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묻는 그런 제시문 받기도 하고 또 수학, 과학 문제를 직접 풀어서 설명하는 형태의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면접에 너무 떨린다, 긴장이 된다, 나는 못 보겠다라고 하면은 면접을 보지 않는 서류 100인 대학에 지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문 중에 학종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학교 프로그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목고나 그런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학생들이 역량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별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항목들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재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활동을 해도 그만큼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는 어떻게 가냐? 학교 프로그램보다는 수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수업에서 수행평가를 했을 때 이 학생이 어떻게 학습을 했고 얼마나 심화 학습을 했는지 그 내용이 세특에 남겨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종 전형의 평가의 핵심은 기본은 학업 역량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의 충실성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느냐 세특을 보는데 이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이게 너무 어려운 과목이다. 내신에 불리하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선택해서 어떻게 심화 학습을 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제 4개의 평가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들을 이제는 뭐 자소서 이런 것들 없잖아요.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다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공적 합성을 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계공학과 공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뭐 물리나 수학 과목이겠죠. 예를 들어서 물리를 6등급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면접 어떻게 갔어요. 그래서 학생이 지금 물리가 6등급인데 우리 기계공학과 수업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대학 가서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패기만으로 합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이걸 토대로 대학에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을 뽑겠다는 거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학급 개정을 예로 들었는데 꼭 학급 회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뭐 조별학습 팀에서 이제 팀장을 맡을 수도 있을 거고 동아리 활동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급 내에서 뭐 1역이어도 됩니다. 작은 역할에도 본인이 어떻게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급 회장을 했더라도 단순히 선생님의 어떤 그 전달 사항을 전하는 아니면 심부름만 하는 이런 학생들보다는 그부들을 챙기고 그리고 이제 환경 미화를 더러운 데를 막 치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급 내에 어떤 프로그램을 주도해서 이제 만든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리더십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인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학생 기록부에서 인성을 나타낸다. 이거는 이제는 뭐 착하다, 나쁘다,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공과 관련된 인성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대에 진학하려고 한다. 의사와 관련된 인성이 뭐가 있을까요? 뭐 세심한 꼼꼼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되겠죠. 공대를 갈 거다라고 하면은 어떤 창의성이 드러나면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둬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학생부 참고 영역이 나와 있는데 이런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항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제 세특에서 어떤 부분을 주로 보십니까? 중요하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학생의 과제물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교과서 내용의 그 탐구활동 그리고 그다음에 교과 외에 교과에서 배웠던 것들을 자기가 수업 외적으로 나와서 이제 심화활동을 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했고 가장 낮은 쪽이 뭐냐면은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대학 수준의 것들을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과와 상관없는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뭐 영문학과 관련된 뭐 이런 관련 없는 진로 탐구를 한 경우에는 그걸 별로 유의미하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서 나왔던 거가 이제 좋은 학생부를 만드는 방법엔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수업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른 수업 태도를 가져야 할 거고 수업 분위기를 즐겁게 이 얘기는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수업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고 지적 호기심 발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부분을 더 심화해서 탐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될 거고 그다음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 주변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또 공부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주시는 분, 관찰하고 기록해 주시는 분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은 수업을 할 때 거의 2, 300, 몇백 명의 학생들을 보는데 그 학생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기록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뭐 탐구 활동을 하거나 뭐 질문이 있거나 할 때는 선생님과 소통을 많이 함으로써 아, 이 학생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소통을 잘 해야겠습니다. 질문 중에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않아서 학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진로 심리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 청소년용이 아로플러스인데 거기에는 관심 직업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를 이원화시켜서 없는 경우에는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탐색을 하는 그 검사가 있고요. 관심 있는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이제 특징적으로 보실 거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의 수준에서 출제를 한다는 거. 제가 이번에 그 서울 과기대에 논술 검토를 들어갔었는데 거기 출제위원은 이제 교수님이고 검토위원은 현직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들이 계속 물어보십니다. 수업 시간에 이거 좀 배우나요? 교과서에 이런 표현을 쓰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넘어간다. 교육 과정 범위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대학이 지원이 끊기고 모집 인원을 줄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예전에 논술은 좀 다소 어렵고 대학 수준의 것도 조금 이렇게 들어왔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워졌다는 거. 그래서 교과서 수준에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것들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충분히 준비하면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대학별로 논술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이제 대학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는 사실 그만큼 경쟁률이 조금 줄겠죠. 그래서 그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맞출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그 여부를 고려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신이 별로고, 그리고 뭐 모의고사도 별로인 경우에 이제 논술 찬원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논술 전형이기도 한데, 그래서 경쟁률이 높고 합격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대비를 잘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전형이고, 그 학교 프로그램에 잘 따라오시면 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 논술 전형의 변화를 보시면은 서경대, 홍익대, 세종이 이제 논술 전형을 새로 신설했다고 하는데 사실 서경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 아니라 교과 전형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영하는 비율이 논술 40에 학생부 60입니다. 학생부의 비율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로 서경대가 219명을 더 뽑는데 이 인원을 교과 전형으로 흡수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술 100% 선발하는 대학이 이제 작년까지는 건국대하고 연세대,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3개 학교가 더 추가가 돼서 성균관대, 적성여대, 그리고 한국항공대도 논술 100으로 최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안 보고도 논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가 이제 증가했고, 그다음에 과학 논술을 폐지한 학교가 있고, 의학학 계열을 모집하는 학교, 그리고 예과를 폐지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논술 실시하는 대학들이고요. 그리고 의학학 계열로 뽑는 대학들입니다. 논술 전형 요소로는 논술 100인 학교가 있고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고 없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 유형을 보시면은 인문계에서는 언어 논술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인문계임에도 수학이 실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통계 도표 분석이나 수리 논술에 들어가는 대학이 지원했을 때 굉장한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연대, 이대, 한국외대를 지원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과 논술, 이건 좀 쉬운 논술입니다. 고대, 세종, 가천대, 수원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적성고사로 학생을 선발했던 학교들인데 적성고사가 폐지되면서 논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쉬운 논술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한 5줄, 6줄 내로 내신 그 서술형 쓰듯이 쓸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들이어서 충분히 제 학교 공부를 하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자연계를 보시면 수리논술 보는 학교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과학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과에 따라서 지정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논술을 안 보는 학교가 2학교가 있죠. 과학 통합이라고 해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학과 생명과학만 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도전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과 논술 가천대, 수원대 보이시죠? 그래서 국어, 수학 이런 걸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지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으로는 일단 최저를 맞춰야겠죠. 맞출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찾아야 될 거고, 그리고 논술 유형들과 이제 그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 방법으로는 모의 논술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봤는데 이제는 온라인 시험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문제가 공개가 될 텐데 그걸 출력해서 풀어서 스캔해서 보내면은 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점을 하고 첨삭까지 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이제 친절한 학교가 있죠. 그리고 또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답안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정도 썼을 때 합격하는구나 라는 거를 참고할 수 있겠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나 논술 가이드북이 좋은 이제 참고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데가 교과서에서 지금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능과 병행해서 내용적으로 봐도 그리고 최저를 봐서라도 수능 준비와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능 전형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정시 인원이 감소했지만 수도권만으로 보면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점수 활용 지표로는 표준 점수 100분위가 대표적인데 이제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주로 쓰고요. 그리고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100분위를 많이 씁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본인이 잘 본 과목이 많이 들어가는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입시 전략은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해마다 모집 인원이 변하니까 그 변화를 파악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산출해서 본인이 유리한 대학, 지원 가능한지 유리한지를 분석해야 되겠고,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관련 참고 자료로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와 이제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정시전형 올해부터 특징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수시 전형에서 직윤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죠. 근데 올해부터는 정시 전형에서도 서울대가 직윤 전형과 일반 전형을 뽑습니다. 거기에는 특징적으로 수능뿐만이 아니라 교과평가가 들어간다는 점인데 이 교과평가가 단순히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성취도가 어떤지,
그리고 세트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수업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그래서 이제는 교과에도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사례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정시에서도 이렇게 정성평가 들어간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하죠. 왜냐하면 서울대가 지금까지 어떤 입시의 트렌드를 이끄는 대학이었는데 이 정시에서 정성평가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변화를 이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시 전형에는 네 가지 수능 그리고 교과 논술 학종 전형이 있는데 이거의 주 키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열쇠가 되는 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업입니다. 수업에서 다룬 내용들이 내신 시험에 나오겠죠, 물론. 그리고 논술이나 수능 시험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업에 어떻게 했느냐, 임했느냐가 기록으로 학생 기록부에 남아서 그게 학종에도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수업 태도 정성평가가 되는 부분이 교과에도 들어가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한테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십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도 이 수업에 충실히 임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진로 선택 그리고 진학까지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는 1, 2학년 관련 사항에 관하여 진학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3년 동안 3학년 담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진학 지도와 관련된 감각이 지금 최고조로 달하는 상태이시고 또 각 대학의 수시 검토위원으로도 많이 나가십니다. 서진엽 회원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진학에 관련해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얻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1부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2부는 오늘 입시 설명회가 주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설명회입니다. 물론 또 개별적으로 1학년과 2학년을 따로 해도 좋겠지만 큰 틀에서 오늘 같이 준비했고요. 어제 3학년 입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가능하시다면은 3학년 입시 설명회 내용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인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또 1, 2학년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1, 2학년 입시 설명회는 좀 더 큰 아웃라인을 위주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3학년 입시 설명회는 구체적인 대학 입시와 관련된 좀 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많이 지금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도 해주시는데요. 올려주시면은 참고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생방송 중에 답변이 불가능하다면 나중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학부모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1, 2학년 학생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교육과정이라는 분야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교무부에서 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부모님께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단지 저희 진로진학부는 그 교육과정과 대입 진학과 관련된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우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다 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학년은 공통교육과정이고요. 플러스 2, 3학년은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2, 3학년 때는 특히 진로와 목표에 맞춰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야 하는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17, 18살 된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지금 딱 결정해서 그 진로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어떤 특정한 직업 분야라기보다는 큰 방향의 물줄기는 잡아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앞으로 자녀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녀분들과 대화하면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더욱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에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면서 특히나 선택 과목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1학기에 선택 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후에 2학기 말쯤 가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올해 일어날 일도 대응하기 쉽지가 않은데 내년일까지 미리 예측하는 건 쉽지가 않죠. 하지만 내년에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결국 종국적인 목표인 대학 진학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제목은 1, 2학년 내신 등급의 비중이 커졌다라고 썼는데요. 공통 과목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선택 과목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 과목은 한마디로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2학년, 3학년에서 주로 이수하는 과목들입니다. 자,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요. 나중에 결국 생기부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공통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뭐 은미체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 수, 영, 사, 과는 9등급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대입 전형에서 내신 평점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다 이수하게 되고요. 이제 2학년, 3학년에 가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평가 결과에서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 즉 공통 과목과 똑같이 9등급으로 1등급서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성취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아니라 A, B, C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벌써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9등급으로 세분화된 과목이 있는데 비해서 3개의 등급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그만큼 범위가 넓어지고 이 얘기는 A등급에 들어가는 학생, B등급에 들어가는 학생, C등급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편차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더 세분화시켜서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3등급으로 평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요. 1등급부터 예전에 3등급 봤던 학생들이 A로 들어가고요. 4등급서부터 6등급까지 봤던 학생들이 C로 들어가고 7에서 9등급 학생이 C로 들어가겠죠. 그만큼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보통 이런 A, B, C의 비율이 A등급 한 25%, B등급 55%, C등급 20% 정도 나뉘어서 이제 잘 배분이 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시험을 출제하다 보면은 이런 퍼센티지를 맞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 학생이 좋은 점수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시험을 너무나 쉽게 출제해서 A를 거의 85% 학생들이 A를 맞았고 뭐 B를 뭐 10% 학생들이 맞게 되고 C를 5%가 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이 A등급, B등급, C등급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A, B, C 세 등급의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55%, 20% 정도로 이제 배분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정상 분포 곡선에 의해서 성적이 분포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결국 일반 선택 과목은 공동선택과 마찬가지로 1등급서부터 9등급까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학 입시에서 내신 평점을 반영할 때 뭐 내가 1.2등급이다, 뭐 4.5등급이다, 뭐 이런 평점 등급들이 있죠.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과목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이나 공통 과목에 비해서 결정타를 내리진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로 선택 과목도 대학 입시에서 반영을 합니다. 학교마다 반영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뭐 어떤 학교는 A를 맞으면 1등급, B를 맞으면 2등급, C를 맞으면 3등급 이렇게 부여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교는 A는 1등급, B는 3등급, 뭐 C는 5등급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3학년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3학년에 진로 선택 과목 편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학년에서 내신 평균 등급을 상승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 결국 1학년과 2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9등급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대입 전형에서 내신 평점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로 선택 과목을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로 선택 과목도 대학에서 반영하지만 그 비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또 이수할 수 있는 과목들을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과목들은 언제요? 1학년 때 다 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상대평가로. 자, 반면에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2학 3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9등급으로 평가되고 9등급이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들은 A, B, C 성취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현재 이 과목들 중에서요. 지금 화법과 작문, 독서, 수학에서는 수학 1, 수학 2, 영어에서는 영어 1, 영어 2 지금 파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수능 공통 과목이 됩니다. 자, 지금 올라가 있는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국어의 언어와 매체, 수학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들은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존재하는 과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목들이 주로 우리 용화역에서는 언제 개설이 되느냐? 주로 2학년 때 개설되는 과목들은 독서, 수학 1, 2, 영어 1, 한국지리,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인류와 사상 다 2학년 때입니다. 그다음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2학년 때 배웁니다. 자, 반면에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어떤 게 있는가? 주로 언매, 그다음에 미적분,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과학 2 과목들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영어권 문화, 기하,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이런 과목들은 주로 3학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능 공통 과목으로 개설되는, 즉 수능 시험에 나오는 공통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2학년에 더 많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9등급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목들이고 상대적으로 3학년보다는 2학년에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 ABC 성취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3학년에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9등급으로 나오는 과목과 ABC 성취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내신 반영에서 진로 선택 과목보다는 일반 선택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수능 출제 범위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어 영역, 공통 과목, 독서와 문학입니다. 2학년 1, 2학기에 이수합니다. 선택 과목인 화작과 언매 중에 태기를 하는데 수능에서요. 3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자, 요 과목들은 일반 선택이었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1, 2, 2학년 때 배웁니다. 선택 과목인 미적분과 기하 3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영어 1, 2학년 때 배웁니다. 영어 2, 3학년 때 배웁니다. 한국사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은 1, 2학년에 걸쳐서 배웁니다. 자, 이제 상대적으로 일반 선택 과목들은 2학년에 배치가 많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3학년에 배치가 많이 됩니다. 특히 우리 학교의 과중반 같은 경우는 과학 1, 즉 물화생지 1을 2학년 때 다 이수하고요. 그다음에 3학년에 올라가서는 물화생지 2를 다 이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까지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난이도가 높은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면은 대학에서 정성 평가를 할 때 당연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과중 학교로서의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 표를 보니까요. 수능 공통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의 위치가 지금 현재 2학년에 거의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학년까지 수능 공통 과목의 배치, 즉 이수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학에서 내신을 반영할 때 뭐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이렇게 반영하다가 한 10년 전서부터 1, 2, 3학년 10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3학년 때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그만큼 내신도 올리기가 쉬웠고 평점의 반영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왜? 일반 선택 과목, 즉 9등급으로 평가되는 과목들이 주로 1, 2학년에 거의 8, 90% 배치가 되고 3학년에서는 한 20%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BC 3개의 성취평가로 이루어지는 과목이 3학년에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1, 2학년 학부모님 대상으로 입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 2학년 때 성적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중요해졌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3학년 때 올라가서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늦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그건 교육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또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너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로 진학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진로와 또는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으면 진로 진학부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학부모님 중에서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나중에 코로나가 다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방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대학 입시, 진학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부분을 알고 싶으시면 오셔도 좋고요. 뭐 요즘에 그런 세상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질문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가 나는 상경계열, 공학계열, 뭐 생명과학계열, 간호보건 계열이 있는데 이런 분야로 나가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 과목을 위주로 선택해야 되느냐? 자, 상경계열 갈 학생들은 수학이나 사회 과목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 자, 공학계열 학생들은 수학이나 물리학, 화학 중심으로. 특히 공학은 물리학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합니다. 자, 생명과학 계열, 화학이나 생명과학 중심 과목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자, 간호보건 계열, 화학, 생명과학, 사회 과목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다른 과목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이제 통합 과정이 이루어졌지만 자연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과탐 1과목을 즉 물화생지 1 중에서 한 3, 4과목 정도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과탐 2과목 중에서 2과목 정도 이수를 해야 이제 소위 말하는 인서울권의 대학에 진학하는데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자격이 좀 된다. 그 정도는 해줘야 뭐 수능도 좀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자연계열 쪽에 진로가 있는 학생들은 과탐 1과목을 3개 내지 4개, 과탐 2개 과목을 과탐 2과목을 2과목 정도 이수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나머지 과목은 흥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수 과목에 역시 충실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충실도라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신 성적이죠.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어떻게 우리를 학교를 평가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개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 수학과 과학교과 이수 현황을 고려해서 평가하겠다. 경제학부인 경우에 수학, 사회교과 위주로 이수 현황을 고려해서 평가하겠다. 그래서 그 과목에 맞는 과목을 어느 정도 얘가 이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과목을 이수한 수강자 수, 원점 수, 평균, 심지어는 과목 수준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죠. 그럼 당연히 집단 자체가 줄어드니까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과목 2등급을 받은 학생과 어려운 과목 4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2등급이 4등급보다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4등급을 받은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숫자에 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더불어서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략적인 얘기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적을 좀 봐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입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 진로진학부 하민쌤께서 학업 수행의 충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수업을 먼저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학생들을 잘 관찰하고 파악해서 바로 그 중요한 세부 능력 특기상,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평가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각 대학교에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사례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결론입니다. 대입 역량은 대입의 기본은 결국 교과의 역량에 달려 있다. 자, 우리가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교과 역량이죠. 그러면 잠깐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수시 전형입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이죠. 자, 그리고 수시 전형의 교과 중심의 전형은 주로 면접과 수능 최저를 본다는 얘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 요소는 서류와 면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논술은 논술 점수와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정시는 수능 성적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내신이 안 돼서 정시만 팔 거야. 난 이게 안 되니까 저것만 할 거야. 이럴 수 없다는 얘기죠. 모든 전형의 기본은 결국 교과 역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면접을 하든 논술을 보든 수능 준비를 하든 이런 모든 전형의 기본은 교과 역량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단순히 점수를 올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왜 그런가에 대한 지적 호기심, 항상 의문도 풀어야 되고요.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즉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고력을 얼마나 향상시키는 게 향상시키느냐가 결국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핵심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부모님의 자녀들이 수시 전형으로 갈지 정시 전형으로 갈지 이제 꾸준히 학교 생활을 통해서 모아졌던 자료를 확인하고 담임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그 특성에 따라서 그 학생은 준비를 하면 되고 그런 대입 준비의 가장 기본은 역시 수업 시간이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은 그게 곧 내신을 잘 따는 길이고 내신을 잘 따는 게 결국은 수능 성적의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면접 준비도 되고 논술 준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정치와 법이라는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와 법이라는 교과목을 수능에 선택 안 할 건데 뭐하러 배워?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정치와 법을 공부하면서 내신 역량을 키우고요. 시사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면접에서 질문의 소재가 되는 게 많습니다. 또 면접에 논술에 지문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별개가 아니라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모든 공통점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보고 사고해보면은 학생들의 역량이 점점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많이 해야 할 1, 2학년 학생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모두에 얘기했듯이 1, 2학년 학년에 배치된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어느 정도 준비가 이루어져야지만 최종적으로 수월한 대입 진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야 면접이든 논술이든 정시든 수능이든 수시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대입 진학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3학년 입시 설명회라든가 또 앞서 진행하셨던 대입 지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신 선생님의 의견을 꼭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오늘 교육과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홈페이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단지 외부 공개 내용과 여부를 좀 판단하고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 3일 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입시 설명회에 참여해서 시청해 주신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1시간여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부모님 가정에 자녀를 통해서 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자녀와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과 우리 영화여고 학생들이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입시 설명에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는 안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